30년 만에 총파업을 벌였던 LA 통합교육부 교사들이 어제 교육부와의 새로운 계약서 내용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모든 학교들이 오늘부터 정상화되었습니다. 공개된 합의안에 따르면 교사 봉급의 경우 2017-18년도부는 3% 인상, 2018-19년도부는 추가로 3%를 인상해 6%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향후 3년간 4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한 학급 사이즈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3년에 걸쳐 전 초등학교와 전 중학교에 풀타임 간호사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합의안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2년간 1억 7,500만 달러, 2년 후에는 2억 2,800만 달러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이와 관련해 에릭 가세티 시장은 기금 마련을 위해 주정부와 카운티 그리고 시정부에서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주립대 시스템인 CSU, 즉 캘스테이트 주립대가 내년도 신입생과 편입생 입학 정원을 약 8,000명 늘릴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작곡가 겸 가수로 활동하는 입양아 출신의 30대 한인 여성이 동료 남성 가수와 동반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머리에 비닐봉지를 함께 뒤집어 쓴 채로 발견됐으며 침대 아래에서는 자살과 자살 방법이라는 책과 함께 짧은 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친한타로 한인 사회에도 잘 알려진 로레타 산체스 전 연방 하원 의원이 어제 LA 한인타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LA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LA 한인 이민사와 굵직한 타운 역사 등을 담은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3.1절 기념 대형 공동행사를 열자고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남북이 서울이나 평양에 함께 모여 합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손혜원 의원이 어제 의혹이 진원지인 목포를 찾아서 현지 기자들과 장시간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자신이 모은 유물과 재단의 자산을 모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오늘 또다시 대한민국 해군 함정에 대해 저공 위협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일주일 새 이런 일이 두 차례나 더 있었는데 일본 측이 노리는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일 간의 군사적 갈등을 부각시켜서 아베 정부의 지지율을 올리고 자위대를 더 키우고 더 나아가서 평화헌법 개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려 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봉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승기선입니다. 2019년 1월 23일 수요일 위코리아 뉴스쇼입니다. 네, K-타운 핫 이슈 시간입니다. Good morning. Thank you, Mr. Mayor. I'm delighted we've reached an agreement with UTLA that provides teachers with a well-deserved salary increase, that will reduce class size, and add more support to our students and educators in schools, including librarians, nurses, and counselors. I want to thank Mayor Garcetti for his leadership, his efforts to bring us together, and helping us solve this. And I want to thank Alex Caputo-Pearl. 네, 지금 에릭 가세티 시장을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에게 참 감사한다라고 인사를 하고 있는 어스틴 뷰트노 LA 통합교육부 교육감의 육성을 듣고 계십니다. Public education is the ultimate labor management collaborative, and this agreement reflects this in spirit and in letter. We entered contract negotiations with 4 objectives, and this agreement will achieve all of them. The first was to provide a fair 6% increase to all who work in schools.
네, 교사 봉급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일단 잠정 합의안이 마련됐다라는 어스틴 뮤트너 LA 통합교육구 교육감의 육성을 듣고 계십니다. 자, LA 통합구 교육구 소속 교사들의 파업이 이에 따라서 끝났습니다. 교육구와 교사노조 측 그리고 에릭 가세티 LA 시장까지 마라톤 협상을 한 끝에 합의를 도출해낸 것입니다. 어제 그리고 요일로 따진다면 화요일 이 합의가 잠정 도출된 것입니다. 교사노조도 이 합의안을 일단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파업은 화요일부로 끝나고요. 수요일 오늘부터는 이 모든 학교가 정상화됐습니다. 네, LA 교사들의 분노가 통했다. 오늘 K-타운 핫 이슈 키워드입니다. 홍재식 기자 또 급히 모셔야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거 뭐 이제 어제 발표가 돼서 저희들이 좀 급히 준비를 했는데 네. 일단 합의안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네, 합의안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의 연봉 인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2017-18학기에 대한 3% 연봉 소급 적용하고요. 네. 그리고 작년 7월 즉 협상이 시작됐던 때부터의 3% 추가 연봉 소급 적용을 포함해서 6%가 됩니다. 이게 이제 원래부터는 소급 적용을 처음부터 6%를 해달라 그랬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 소급 적용하는 건 3%. 네. 그리고 협상이 시작된 때를 기준으로 나도 3%.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6%. 네, 원래 6.5%를 요구를 했었는데 네. 요 내용은 사실 교육부 측의 얘기를 많이 따라준 듯합니다. 네. 그리고 교사들은 2017-18 1년 반 전에서부터 아예 6%를 해달라고 했는데 네. 그거는 이제 그 당시는 3%. 네. 조금 절충은 됐어요. 절충됐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들의 입장은 연봉 인상이 이번 파업의 주 목적이 아니다라는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들은 사실 연봉 인상은 모든 언론들이 연봉 인상이 먼저 됐습니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사실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요 다음에 나올 얘기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은 교사들도 처음에 초기에는 살짝 전략적인 미스도 좀 있었어요. 네네. 처음에 파업하기 초기에 그때는 이제 연봉 인상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막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건 이제 안 되겠다. 언론에 우리가 자칫하면 잘못 비추어지겠다 해서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더 요구하는 것은 네. 학급 사이즈 줄이고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이제 다른 얘기를 하면서 그 밑에 연봉을 깔았는데 네.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연봉 얘기를 아무래도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지금 방금 전에 그 어스틴 뮤트너 교육감의 육성도 들었습니다만은 합의안에 대한 얘기할 때 맨 처음 연봉 얘기부터 역으로 그거부터 드러내잖아요. 네. 교사들이 조금 전략적으로 처음에는 미숙했는데 네. 뭐 그건 그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합의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네. 일단 학급 사이즈 줄이는데 합의가 됐습니다. 연봉 외에도 학급 네. 사이즈요? 사실 이게 좀 되게 중요했던 내용인데요. 네. 앞으로 3년 동안 이 90개의 학교는 매년 학급당 6명씩 학생을 줄이게 돼 있습니다. 뭐 90개라 봐야 전체 교육구로 보면 얼마 안 되는데. 네,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또 어디냐. 그러니까 이 90개 학교는 당장 급한 학교입니다. 학급 사이즈가 너무 커져 있는 학교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또 학급당 학생 최대 규모 그 카파를 계속 늘려나갈 수 있게 만든 교육부의 정책 자체를 아예 파기시켰습니다. 이번 이건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예상치로는 2022년, 2023년 학기가 정도 되면은 요게 이제 그 목표를 다 이룰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당장은 쉽지 않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시간을 갖고 지금 이런 학급 사이즈 줄이는 거는 이제 해 나갈 터인데 네. 그게 이제 2022, 23 지금은 이제 18, 19 중간입니다. 네.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후에. 예, 그리고 앞으로 3년 내에 교육부 내 모든 학교에 주 네. 5일 근무 풀타임 간호사를 배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아니 지금 그럼 없단 말이야? 양호 선생님 없는 학교가 있단 말이야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부족했던 거는 맞고요. 그리고 파타임으로 많이 돌려 있고, 그러니까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해왔던 건데 일단 급한 대로 2년 내에 300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세컨더리 스쿨 이게 이제 간호사죠? 네, 간호사 풀타임 널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식 간호사분이 학교에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니까 사실 진짜 원래 그랬어야죠. 네,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세컨더리 스쿨이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합쳐져 있는 그 학교? 통칭인데요. 충분한 라이브러리안과 스태프들을 요구를 해왔고 이번에 합의가 돼서 일단 2년 내에 82명의 라이브러리안, 교사 자격증을 갖춘 라이브러리안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년 내에 82명. 2년 내에 82명. 저는 요것도 살짝 좀
게시판 꺾고 싶어요. 네. 당장 82명도 저는 사실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년 내에 82명이래 봐야 LA 통합교육구가 미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어마어마한 큰 교육구인데 네. 82명 그것도 2년 내에 고용해봐야 글쎄 뭐 얼마나 표시가 날까요? 그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있는 학교에만 해당이 되는데. 네. 그리고요. 일단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카운슬러가 문제가 좀 있는데요. 중요하죠. 예, 이게 중고등학교 학생 500명당 1명의 카운슬러라는 그 레이쇼를 요구를 해왔고요. 네. 여기에 근접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2019-20년 학기에 17명 풀타임 카운슬러를 먼저 하여를 하고요. 이건 내년이네. 네, 그리고 2021-22년 학기에 60명을 추가로 고용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지금은 학생 몇 명당 카운슬러 한 명이에요. 교육부 내의 평균직으로 보면 690에서 890명까지 올라갑니다. 와, 최악의 경우에는 890, 즉 거의 900명당 한 명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네, 카운슬러가. 이 카운슬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뭐 도서관 사서도 중요하고 네. 간호사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카운슬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네. 뭐 굳이 뭐 순위를 매길 수는 없습니다만은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앞으로 1년 안에 17명? 네, 일단은. 야, 이거에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교사들이. 예, 그리고 나서 60명을 추가로 고용하는데 사실 이 합의안은 이 시장실하고 그다음에 그 교육부하고 교사 노조 대표 측이 합의한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투표를 어저께 밤에 붙인 거거든요. 21시간 이상 이제 이게 논의 끝에 합의가 된 거를 했는데 투표했는데 이제 교사 노조 멤버들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일단 승인을 한 합의안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연봉 인상 이 부분은 교사들이 요구한 거에 조금 절충은 됐지만 크게 깎질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풀타임 간호사나 라이브러리안, 특히 이제 풀타임 카운슬러 고용 문제 이거는 저는 불만입니다. 이게 뭐 풀타임 카운슬러를 지금부터 1년 안에 17명 추가 고용한다? 이걸 합의했다고 교사들이? 이거 합의하려고 그렇게 비 맞고 시위한 거예요, 교사들이? 그러니까 학생들 여러 가지, 학교도 못 나오게 하고? 여러 가지 그게 있어서 네. 하는 내용이긴 한데요. 네. 일단은 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예, 그리고 나서 차터스쿨 상한제가 합의가 됐습니다. 이거는 네. 사실 논의 자체를 할 수 없다. 이거는 아주 강력하게 밀어나갔던 상황인데요. 네. 차터스쿨에게 캠퍼스를 이제 빌려준 학교나 뭐 차터스쿨 이 사용 허용된 학교들에 대해서 이 노조는 특별 코디네이터를 임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차터스쿨에 조금 더 깊이 좀 관여해서 그 교육부에 대한 체크앤 밸런스를 하겠다는 얘기로도 좀 들리고요. 네. 그리고 28개 학교에 대한 일단 급하게 28개 학교에 대한 랜덤 설치는 일단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랜덤 설치가 뭐냐면 네. 갑자기 어느 날 메탈 디텍터 놓고 학생들께 소지품 검사하거나 불신 검문하는 작업들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2021-22학기, 22년 학기부터는 이 불신 검문을 금지시켜 놨습니다. 요거는 불신 검문 하니까 좀 기분 나빠서 네. 그런 거 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네. 들 수도 있지만 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네. 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뭐 메탈 디텍터 이렇게 하고 그런다고 뭐 인권 침해가 될 건 아니고. 네. 네. 근데 이걸 왜 못하게 선생님들이 했을까요? 그러니까 네.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좀 거기에 부연 설명이나 더 들여다봐야 되겠죠. 기사가 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뭐 학생들의 인권이나 뭐 이런 문제가 좀 있었지 않을까라고 추측은 해봅니다. 근데 그 문제는 저도 좀 봐야 되겠고 오히려 이런 게 제대로 되면 선생님들도 좀 마음 편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본인들도 좀 안전하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이제 과연 그것 자체가 안전을 뭐 모색하는 것이냐 네. 아니면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냐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런 거 가끔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불신검은 나와봐야 소용도 없는데 네. 그 모습 자체가 학생들에게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뭐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가만 있어봐 지금 총기 갖고 오나고 검사하는 거지 네. 가만히 있어봐 에이씨 오늘 불신검문 했으니까 내일 안 하겠지? 내일 갖고 올까? 이런 걸 오히려 생각하지도 못했던 걸 생각나게 해주는 오히려 부작용밖에 안 되니 네. 그런 식으로 1년에 한두 번 할 거면 하지 마!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 선생님들은? 근데 이게 일단은 불신검문 같은 걸 해서 학생들을 좀 안전하게 하겠다라는 의도는 분명한데요. 이게 이제 논란이 됐었던 게 이게 좀 더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좀 있었다
있었다고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 합의에서 28개 학교에 대해서는 불신 건물 랜덤 서치를 아예 금지시키기로 그렇게 했다는 내용인데요. 네, 그 28개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라는 궁금증도 있긴 한데 네. 그냥 얼핏 그 얘기만 들으면 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낸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뭐 조금 학생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불편하더라도 제대로 이 디텍트를 하고 안전이 보장된다면 괜찮지 않나? 그걸 왜 못하게 선생님들이 했을까라는 약간의 의구심은 있어요. 네. 조금 요거는 우리가 직접 학교를 다녀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네, 사실 분위기를 뭐 무기들도 많이 나오고 한다는데 예, 요 부분 그 28개 학교에 대한 부분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정말로 28개 학교를 지정해 놨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네. 예, 뭐 안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는 뭐 확실하니까요. 네, 네. 예, 그거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교사들이 총 갖고 올 수 있게 허용해달라 뭐 이런 분들도 계셨잖아요. 네. 한때 그게 뭐 그저 허용되진 않았지만. 예, 뭐 텍사스는 실제로 진짜 총 메고 다닌다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교사들이. 아니 그 교사들도 그렇고 그냥 메고 다닌대요. 그래서 그런 주도 있구나라고 좀 놀라긴 했는데 네. 아무튼 학생들의 안전 문제는 최우선시 돼야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정말 걱정 없이 부모들도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을 정도의 안전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은 뭐 기정사실입니다. 네네. 그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저도 조금, 이건 좀 괜찮다라고 본 것들이, 네. 이 변호사를 이제 고용을 해서요. 네. 이민법에 걱정이 많은 학생과 그 가족들에게 좀 도움을 주겠다라는 항목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요걸 갖고, 이거 괜찮다 생각했어요? 네. 저는 괜찮다, 안 괜찮다 떠나서, 이상하다? 학교에서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 학교는 교육을 시키면 되지. 너 신분이 뭐야? 영주권 신청할 때가 됐어? 이걸 학교에서 나라 돈으로 변호사까지 돼서 그것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그 이민법 관련이라는 게 제가 이거를 이해를 했을 때는 게 Immigration Related Concern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컨선, 그 우려 자체가 이제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이게 불법 체류자들 자녀들에 대한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이게 아무리 뭐 이민법이 좀 강화가 되고 뭐 한다고 해도 학교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그 학생들만큼은 정말 이런 컨선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요거는 굉장히 교사 노조 측이 굉장히 잘 넣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전 반대입니다. 예, 왜냐면 잘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는 홍재식 기자의 생각 리스펙트 하고요. 저는 반대예요. 왜냐면 그 불법 체류 학생들을 제가 비하하거나 무시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런 건 학교가 아니라 학교 밖의 사회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혜택을 받고 상담도 하고 우리가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학교가 무슨 자선재단도 아니고 학교는 공부 가르치는 데인데 공부 가르치면 됐지 끝나고 나서 너 신분이 뭐야? 우리가 뭐 도와줄 거 있어? 학교에서 이민 관련 신분 제도까지 도와줘야 된다? 이거는 학교가 하는 어떤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권한을 넘어서는 게 아닌가. 그들을 도와주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학교 외에 다른 어떤 사회 제도를 통해서 더 충분히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학교에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상향에 대한 부분들 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요런 그 시스템이 조금 더 뒷받침이 되면 학생들 자체도 조금 더 안심을 좀 느낄 수 있는 상황도 좀 될 수 있고요. 물론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물론 사회적인 시스템 자체가 좀 뒷받침해줘야 된다는 거는 확실합니다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제 생각은 아닙니다만은 멀쩡한 뭐 백인들 멀쩡하다니까 이상하다. 신분이 멀쩡한 백인들 또 신분이 멀쩡한 뭐 우리 한인 2세 학생들도 가만히 우리 이제 한인 2세나 한인 학부모들은 차마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겠지만 이 백인 주류 사회 그들이 봤을 때 아니 잠깐 저렇게 이민 변호사까지 쟤네들이 얼마나 시간당 비싼 애들인데 교육부에서 돈 들여서 쟤네들까지 해서 불법 체류 애들을 신분 도와주고 다 상담해주고 저걸 왜 돈을 써야 돼? 저 돈을 학교를 위해서 쓰면 내가 베네핏을 받을 텐데 저 돈을 쓰니까 내가 받을 베네핏 못 받는 거 아니냐라는 반발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런 걸 넣으면 결국은 이제 기금 운용이나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냥 지금 추측해 보기로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변호사들이 아니고 변호사 그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돈 쓰지 말고 자원봉사식으로 그럼 재능기부식으로 받아서 학교에서 월화수목금 공부하는 날은 빼고 토요일 오전에 무슨 이민 관련 법률재단에서 자원봉사로 오늘 뭐 NPR 룸에서 뭐 하니까
오실 분은 오세요라고 과외로 자원봉사를 받아서 하면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을 터인데 이걸 기금을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 글쎄요, 뭐 이게 지금 합의안 전체 내용에 이게 어떻게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딱 두 문장으로 나온 거는 제가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 없죠? 예, 변호사를 하여해서 이민법 걱정이 있는 이미그레이션 릴레이드 컨선이 있는 학생과 그 가족들을 돕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하이어한다는 말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면 저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한치도 거두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이어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거는 자원봉사로 하면 되는데. 네. assigned lawyer이라고 돼 있긴 하네요. 네, assigned lawyer. 예. 예,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연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대부분 라티노 학생들이 주 혜택 수혜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30개 커뮤니티 스쿨에 매년 35만 달러 기금을 좀 투입해서요. 네. 학생들을 위한 소셜 서비스나 특수교육도 아트와 리더십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요거는 좋다고 봅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홍 기자는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맞았어요. 그래서 이게 예체능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학교 프로그램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아이가 좀,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이 좀 어린 학생답게 좀 잘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됐으면 좀 하고 있고요. 우리 어렸을 때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다닐 때 음악, 미술 시간 다 있었잖아요. 다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악 시간 같은 거는 나는 사실 음악에 관심도 없는데 일주일에 2-3번씩 음악 시간이 있으니까 괴로워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시간을 뭐 무조건 이게 학교 교과 클래스 시간에 있으니까 네. 그냥 앉아서 있다 보면 누구나 다 중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나오면 장공의 빛난 별 네, 그렇죠. 뭐 산타 루치아 다 알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걸 알고 그런 걸 낭만도 알고 그런 문화도 알고 지금 뭐 제가 무슨 이태리 노래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한국 노래 뭐 봄이 오면 이런 것도 배웠고요. 네. 여기 중고등학교 나온 애들은 그런 걸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대중가요만 알지. 그러니까 이게 요 다음에 이제 또 끝으로 나왔던 게 이제 TF팀 자체를 좀 꾸려서 학교 내에 좀 그린 스페이스를 좀 특히 공원에서 좀 멀리 떨어진 학교들은 학교 캠퍼스 내에 좀 그린한 스페이스를 좀 넣자는 얘기가 있었고요. 네. 학교 커리큘럼을 진단하고 개발하고 발전 등을 TF팀이 좀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연봉 인상이 맨 처음에 나왔지만 그 다음부터 이 클래스 사이즈부터 쭉 해서 보면 결국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 프라이빗 스쿨들처럼 그러니까 공교육 LA에 있는 퍼블릭 스쿨 공교육의 질을 좀 끌어올리자라는 얘기로 풀이됩니다. 좋죠. 당연히 그래야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예산이 많이 들 텐데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사 노조 측은 지금 교육부 측에 니네가 갖고 있는 18억 달러의 예비 기금을 얼른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맞서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교육부 측은 그거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교사가 추가로 교사를 투입하는 데만 1억 7,500만 달러가 먼저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억 2천만 달러가 이제 더 필요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번 합의안에서 이제 가세티 시장이 또 등장을 하잖아요. 네. 가세티 시장이 2020년 주민투표에 그 발의한 13 재산세를 다시 롤링백해서 또 교육세 명목으로 세금을 조금 더 올려서 발의안에 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 뭐 우리 LA 시민들 뭐 피부로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그거일 테지만요. 네. 뭐 이제 또 십시일반의 성격으로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또 투자한다라고 그런 그 공적인 개념이 조금 성립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피부에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교육세가 올라가서 결국 네? 민주당의 전형적인 수단이죠. 네. 좋아하시잖아요. 예, 아주 좋아합니다. 네. 근데 저도 세금이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싫은데 네. 막상 올렸다고 해서 그게 뭐 저한테 크게 뭐 이렇게 느껴지질 않더라고요. 네. 이렇게 또 못 느끼게 조금씩 올리는 거에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당하고 있는 건 맞는데 네. 근데 이거 특별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교육과 우리의 미래라는 그 대의명분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게 이제 그 가세티 시장의 대선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네. 일단 선생님들이 명분을 얻고 아이들 교육에 신경을 더 쓴다고 하니 일단은 저희가 이게 잘 됐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네. 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잘 합의안이 됐습니다. 이대로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건 교사들의 연봉 인상과 관련된 문제는 정확해요. 몇 년도에 몇 퍼센트, 몇 년도에 몇 퍼센트. 이 부분은 아주 명확하게 숫자로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조금 불명확하고 2년 안에 몇 명, 3년 안에 몇 명, 아니면 진단을 해보겠다, 노력해보겠다 이런 것이 좀 많지 않은가라서 이런 나머지 명분이 좀 액세서리로 들어간 게 아닌가, 연봉 인상을 위한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네. 여하튼 학생들의 학급 수를 줄인다는 거, 학급 수가 아니라 학생 수를 줄인다는 거, 이것만은 좀 빨리 좀 선행돼야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함께 됩니다. 네. 자, 오늘 아주 급히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해를 잘했습니다. 아이, 별 말씀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홍재식 기자였습니다.